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네, 중개법인 대항중앙 강주호 있습니다. 요새는 되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되게 빈번하게 보이스피싱이 이제 많이 전화가 오는데요. 근데 그 보이스피싱도 약간 가담이 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친구가 좀 부탁해갖고 요 돈 저기 좀 보내줘 이런 거 좀 했다가 갑자기 경찰서에 전화가 와서 넌 가담한 것 같다, 통장 막히고 엉망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보이스피싱이 가담이 되면 뭐 처벌 수위가 많이 높은가요?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의 알바들, 고액 알바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고액 알바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통장을 대여하는 일이라든지 잠깐 어디 가서 돈을 빼가지고 전달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알바가 있어요. 그 고액 알바가 있는데 이거 너무 좀 하는 일에 비해서 돈을 많이 받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 지금 일 자체가 보이스피싱이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고 그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됐다라는 점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면은 요즘에는 뭐 가차없이 실형이 나올 수가 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아니라 내가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응을 가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조사 단계 자체가 경찰, 검찰, 법원 단계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기회는 법원 단계 가면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경찰, 검찰, 법원 단계 중에 경찰, 검찰 단계에서 사실상 무죄 다툼을 할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검사가 기소를 해서 법원으로 가게 되면은 유죄 확률이 98%로 올라갑니다. 무죄 확률이 2%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기소되기 전까지 내가 무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뭐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료를 계속 변호인 의견서로 이렇게 만들어내서 일선 수사관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정말로 고액 알바라고 믿고 이런 일들을 했다. 그리고 이게 보이스피싱과는 하등 연관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냥 뭐 해달라고 해서 그냥 무슨 저기 뭐 고깃집 대금을 그냥 전달해주는 일로만 알았다. 그런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은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열심히 다퉈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초기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이제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범행 부인이 많이 어려우면요. 녹취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문자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냥 선량한 제3자가 이 문자들을 보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를 간과하고 이 일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혐의를 인정을 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과 적절한 금액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처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라는 게 있어요. 물론 뭐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 증명서, 뭐 기부금 영수증, 뭐 헌혈 영수증, 뭐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 증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나중에 가서 준비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네, 중개법인 대한중앙 강주호 이사였습니다.